예, 안녕하십니까. 이충근 TV 243주차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뭐 국제정치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북한이 지난 4월 25일 날 밤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 열병식이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북한의 괴이한 열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 그러나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다거나 장거리 미사일 쏘는 것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4월 15일 날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4월 15일을 그 망쳐버렸다, 미국이. 그 망쳐버린 이유가 동해바다에 들어와 있던 미국의 항공모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제를 지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간만에 그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을 몰락하는 미국식 사회주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단히 그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그 실패, 그러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방 전문가들이 뭐 압도적인 다수가 4월 15일이 문제다.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고 ICBM을 발사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미국이 북한이 하지 않기를 원하던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이 그 군사 행진을 하는 거,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하는 것 자체를 미국이 야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핵실험, ICBM 발사를 정말 할 것처럼 북한이 행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4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하는 데가 그 풍계리입니다. 그 풍계리를 오랫동안 이제 핵실험을 안 했으니까, 뭐 그 시설 같은 거를 다 정비하고, 그리고 뭐 거기 홍수가 나서 물도 찬 적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하고 복구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핵실험을 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이 그 미국한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이포크 타임스 같은 신문은 4월 7일자에 아마도 다음 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했었죠. 여러분들 그 뭐 흔히 보던 사진입니다. 그 미국까지 갈지 모른다는 화성 17호라고 북한이 말하는 그 미사일 앞에서 김정은이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인데, 그것을 소개하는 그 에포크 타임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ight hold a nuclear test next week. 북한은 다음 주일에 핵 실험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런 이거 다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4월 뭐 7일, 8일, 9일 이때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이 행동을 미국한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했죠.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심한 늙은이, 노먹난 늙은이 등등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미국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보였는데, 북한이 그 전방에 있는 병력, 장비 움직임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도 많이 뜨고.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하던 작업 하나를 중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뭐 계속하는 일이죠. 6.25 때 전사한 분들의 이 뼈, 시체 이런 걸 아직 다 100%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마고지 일대 뭐 이런 전방에서 이제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인데, 북한 군인이 움직임이 너무 빈번해지니까 그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병력을 철수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날지 모른다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우리가 이제 뭐 대응을 한 것이죠. 이게 뭐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 교체기니까 북한이 작은 도발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의미. 하여간 이렇게 심각하게 북한이 무엇인가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의 태양절은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태양절,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김일성이 1912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110주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서기 2022년이라는 말과 함께
주체 110년이라는 말도 같이 쓰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염원이 뭐였습니까?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말입니다. 1967년 일본 국회의원들 앞에서 우리도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만들었다고 이제 뭐 뻥친 겁니다. 과장을 한 거예요.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핵폭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자폭탄이라는 말을 썼죠. 원자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바다에 들어온 것은 북한이 만약의 경우 그 미사일을 쏘게 될 경우에 그것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는 최악의 경우에 요격해서 격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라. 그 미사일도 쏘지 말라 이런 겁니다.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하는 거는 그 능력을 팍팍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 발달은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실험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그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그 이제 잡아두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4월 15일이 지난 다음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며칠 더 있었습니다. 며칠 더 있으면서 훈련 종료 후에 풍계리 등을 정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뭐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렇게 다 나왔죠. 예, 4월 15일 날 북한은 상당히 얌전하게 지나갔습니다. 핵실험을 안 했고 미사일을 안 쏜 것은 물론이거니와 퍼레이드를 하긴 했는데 퍼레이드에 군인, 무기가 동원되지 않았다. 뭐 이런 퍼레이드는 그 북한이 아마도 그 원하지 않는 퍼레이드였을 겁니다. 그 뭐 시민들 나와서 춤추고 폭죽은 쐈는데 북한 같은 선군의 국가, 그 군사의 나라, 강성대국이라고 주장하는 이 나라에서 군인들이 뭐 시가 행진을 안 했다는 것은 그 행사가 이제 뭐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4월 15일에 퍼레이드를 망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국 그 항공모함은 지금 현재는 필리핀 앞바다로 다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바다에 와 있던 미군 함대는 빠졌는데 4월 25일 북한이 4월 15일 날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월 25일 날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4월 25일은 또 북한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 4월 25일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월 25일 날이 되기 전에 4월 15일 날 큰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북한은 4월 16일 날 뭐 그냥 비교적 소규모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날아간 거리가 110km니까 아주 그 단거리용 도발을 한 것이죠. 4월 16일 날 했고 그래서 많은 그 서방의 관측자들은 이제 4월 25일 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4월 24일 날 미국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내용의 그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시키는데 상당히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경량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네 했지만은 아직도 능력이 별로야 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언론을 가지고서 이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북한, 너네 정말로 제대로 된 거 만들었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여러분 사진 잠깐 보겠는데 마크 피츠패트릭이라고 이제 미국 미사일 전문가입니다. 핵 미사일 이런 거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나왔어요. 핵탄두가 소형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300km 정도를 날아갈 미사일 그 탑재 기준으로 직경이 90cm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중량이 그 폭탄 무게가 1톤 이내래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100kg짜리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좀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북한한테 너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봐 라는 그런 그 심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4월 24일 날 바로 미국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소형화 너네 아직 안 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한 날
북한은 인빈시블 파워다. 누구도 북한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4월 25일 날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북한이 또 한번 그 말싸움을 한 것이죠. 심리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거리에 하나의 그 빌보드, 그러니까 그 광고판이 붙었는데 우리 혁명 무력의 역사적 뿌리, 력사적 뿌리.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뭐 자기 군사력을 혁명 무력이라고 그러죠. 그 역사적 뿌리 해가지고 1932년 4월 25일이라고 했습니다.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이가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조선혁명군을 조직했다라고 북한에서 이제 역사책에 나와 있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20살짜리가 20살 하고서 열흘 지난 거네요. 김일성 생일이 1912년 4월 15일이니까 20살 열흘 된 젊은 사람이 군대를 조직했대. 그때 사령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동안 4월 25일을 북한군 건군 기념일로 이제 축하를 했었습니다. 그 역사를 잠깐 보면은 북한이 이제 1948년 9월 9일 날 건국을 했죠. 그런데 1948년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을 창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기 전에 군대를 먼저 만든 나라예요.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지만은 북한은 국가가 생기기 전에 군대부터 먼저 만든 나라다. 그 2월 8일 날 만들어가지고 1977년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북한의 국군의 날은 2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 이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하고 싸울 때 1932년에 만들었으니까 북한의 국군의 날을 1932년 4월 25일로 돌려. 그래가지고 1978년서부터 쭉 40년 동안 2월 8일이 북한의 국군의 날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갑자기 김정은이가 4월 25일이 아니야 2월 8일로 다시 돌려 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의 국군의 날을 다시 2월 8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5일 날 군사 퍼레이드 한 것은 우리가 그 뭐 조금 좀 뭐 과장되게 분석을 한다면 김정은의 의도를 꺾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2월 8일이 아니라 4월 25일을 아마도 북한의 장군들이 4월 25일이 진짜야 라고 우겼는지도 모릅니다. 김정은 왜 그거를 2월 8일로 다시 바꿔 40년 동안이나 지켜온 것을 다시 4월 25일로 해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김정은은 4월 25일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북한을 계속 관찰을 하니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을 연구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북한에서 나오는 문건들이 진실이 아니니까, 그 진실하니까 백날 봐봤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노스코리아 리서처라고 그러지 않고 노스코리아 워처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워처,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공부할 때는 북한에서 내보내는 사진을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신문들도 보고, 제가 외국 신문들도 보고 외국 자료들을 보면서 4월 25일 날 그 행사를 하느냐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북한이 4월 25일 날 새벽 0시, 그래 다른 말로 4월 24일 날 밤 12시, 그때부터 행사를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잠도 안 자고 그때 이제 유니온에서 봤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날 그 동아일보를 보니까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열병식 준비를 마쳤지만은 심야가 조용했다. 그러면서 날씨 탓 때문에 연기한 것인가라는 그 물음표 단 제목을 달았는데 아닙니다. 4월 24일 날 밤 12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그 진짜로 이제 했다고 발표한 4월 25일 날 밤 9시 무렵, 그때 서울에서는 약간 비가 이제 조금 빗방울이 이제 좀 내렸죠. 그러니까 심야에 조용했다. 헬리콥터도 안 날았고 비행기 소리도 안 들리고
예, 우리나라 또 뭐 미국이 전부 다 쳐다봤겠죠. 저는 미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언제 했는지, 언제부터 뭐 어떤 군사력이 나와서 했는지 뭐 이런 걸 알고 있을 텐데, 우리는 북한이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하여간 그래서 얘네들이 4월 25일 날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가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다 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하지만 정장 열병식이 예상 시점에 진행되지 않자 25일 군과 정보당국은 그 원인 파악에 나섰다. 그 원인까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나중에 그것도 하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거기서 연설도 했대요. 국익을 침탈할 때는 핵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미국 그 핵을, 이게 참 핵 전략으로서는 정말 되게 웃기는 겁니다. 핵을 쓰면 다 죽어요. 북한이 말이죠. 북한의 국익이 손상을 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익을 손상한 나라를 공격을 하였다. 아마도 미국이겠죠. 미국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한국을 공격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을 쓰는 날, 그날 북한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미국 방송에서 참 무능하다, 이런 핵을 만들어 놓고 그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무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익을 침탈당할 때 핵무력을 쓰겠다. 억지력이 아니다. 이거는 전쟁을 하는 능력이다라고 참 핵전략과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김정은이가 했습니다. 뭐 미국 뉴욕 타임즈에도 이제 사진이 났는데 이게 전부 다 북한이 제공한 이런 사진들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신문들 보도 보면은 25일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2시간 늦게 시작한 거예요.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10시부터 시작했는데 11시 반, 1시간 반 했다. 폭죽, 전투기, 헬기, 에어쇼, 그래서 다 해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리나라 군소식통이 한 말입니다. 동원된 무기 장비와 병력 2만여 명. 예, 요거 조금 생각하고 보면은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2015년 9월 3일 날 중국이 열병식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그 무지무지하게 큰 규모의 열병식이죠. 그때 동원된 병력이 12,000명이었습니다. 12,000명이 행진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뭐 시진핑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갔죠. 그 단상, 그 귀빈들이 있는 단상 앞을 지나가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동원된 열병식이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왜 2시간 했냐면은 26일로 안 넘기려고 그랬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정확한 보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어떤 데는 2시간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1시간 남짓 진행된, 중앙일보에는 1시간 남짓으로 나왔습니다. 보이는 열병식이 25일을 넘기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짧게 빨리 하고 끝냈다. 어떻게 2만 명이 1시간 남짓의 행군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이야라고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많이 보여줬어요. 잠수함 탑재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보여줬는데, 이게 뭐 북극성 3호, 4호, 5호 넘어서 6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북한이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려면은 잠수함을 보여줬어야 될 겁니다. 이 정말 큰, 정말 바퀴가 뭐 거의 뭐 20개쯤 돼 보이는 이런 그 트레일러에 실었는데, 이거를 세로로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하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뭐 여러분들 한번 그냥 사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지나간 것이 화성 17호, 화성 17호. 밑에 바퀴가 22개 달린 무지하게 긴 거. 여러분 이거가 말이죠, 기름을 얼마나 많이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북한이 지금 기름 한 방울도 없고 기름이 정말로 없는 나라인데, 기름 1리터 가지고
이거가 한 500m 미만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얘가 그 1km 가려면 기름이 2리터는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북한이 발표한 사진에 보면은 지금 이 사진에만 해도 3대가 가고 있습니다. 화성 17이 3대나 나와서 가고 있다. 이게 과연 정말일까? 예, 그리고 어떤 미국 학자는 그랬죠. 이거 가짜 같아. 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예의 주시해 보십시오. 위에 실려 있는 그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 15,000km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기 그 연료를 가득 채워서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보면은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보면은 위에 있는 포가 그 밑에 있는 포차 타이어 22개 있는 거에 거의 절반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타이어가 조금 이렇게 내려앉아야 됩니다. 이 무거운 걸 실었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동그래요. 위에 아주 가벼운 거 실은 것처럼. 이걸 가지고 미국 학자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시비를 건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데 이번에는 화성 17호가 3대나 나왔다. 기름을 제일 많이 먹는 탱크 중에 하나가, 탱크는 다 기름을 많이 먹는데 특별히 그 미국의 M1 전차라는 거 정말 성능 좋은 전차입니다. M1 전차는 4리터를 집어넣으면 1km 갑니다. 1km. 그러니까 1리터에 250m밖에 못 가요. 이걸 만들었을 때 미국의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나 쓸 수 있는 탱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이 그냥 무지하게 많은 곳에나 쓸 수 있죠. 왜?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 거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런 밀리터리 퍼레이드하고 그럴 때 정말 엄청난 기름이 소모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알면 되겠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사진 한두 개 보면서 지금 가디언지에 나온 사진이에요. 김정은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 입고 여기 이렇게 계급장 달고 그랬는데 그 계급장이 대장보다 높은 계급이 북한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대장보다 높은 거가 차수보다 높은 게 원수인데 원수에는 그 대원수가 있고 공화국 원수가 있는데 대원수 계급을 받았던 사람은 김일성밖에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대원수는 아닌 원수 복장을 입고서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진도 보고서 이거 맞는 사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의 오른편에 있는 장군은 아주 정확하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격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기 앞에서 조는 장군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격려 안 하고 서서 그냥 웃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냥 이 사진을 그렇게 한번 크리티컬하게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 영국 신문이죠. 가디언지가 거기에서는 김정은의 말을 아주 심플하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김정은 says, 김정은이 말했다. North Korea will use nuclear weapons.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At any time, if threatened. 위협을 받게 될 때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것이다. 예, 북한은 미사일을 사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김정은이가 그 원수 복장을 입고 앉아있는 2021년 사진하고 요번에 서서 찍은 사진하고 이건 뭐 북한이 이제 제공한 사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인지 1년 사이에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는지. 우리는 뭐 북한은 쳐다봐야 된다고 그랬죠. 한번 쳐다보십시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다 친서 보냈죠. 북한이 친서 또 이제 보내가지고 답장을 했죠. 예. 그리고 나흘 만에 핵폭탄 쏘라. 까불면 핵폭탄 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좀 허무한 거로 끝났는지. 뭐 최근에 그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보수 정부가 있을 때는 북한하고 전투가 발생해서 정말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우리나라 공무원 한 사람 불에 타 죽은 거가 그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거는 정말 아무 죄 없이 불에 타 죽은 사람입니다. 북한한테. 그리고 5년 동안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이런 그 화성 17이라는 무지막지한 미사일을 꺼내가지고서 폼을 잡고 있는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제대로 된 그 외교 정책은 몇천 년 동안 증명된 것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국제정치 체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힘을 통한 평화.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했죠. 국제정치에서는 착한 어린이에게 상을 주지 않는 곳이다 하고서. 예, 착한 어린이는 옆에 있는 깡패 같은 애한테 얻어 터져요. 그것이 국제정치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요번에 그 괴이한 열병식이라는 거가 우리나라 방송 보도 문장들이 너무 이상해요. 4월 26일 날 아침 7시 SBS 방송인데 북한이 어젯밤에 열병식을 개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일 듯. 아니 어제 했는데 뭐 듯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김정은 열병식 참석에 연설했을 듯. 아니 어젯밤에 했는데 연설했을 듯이 그러면 김정은이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모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정말 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열병식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 아니 어제 했다는데 예상을 하는 건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참 애매모호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 17호 해가지고 중앙일보에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은 2021년 사진을 갖다 썼습니다. 예. 뭐 SBS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주 좀 이상해요. 우리가 뭐 방송국이 뭐 정보 수집 능력이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얘기를 보도하면서 어제 사진이 아니라 몇 년 전 사진도 막 쓰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25일 날 밤에 했으면은 적어도 보이스 아메리카 정도에서는 26일 날 아침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7일 날 처음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28일 날,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28일 날 보도를 하는데 비교적 괜찮은 사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주석단에 김정은이가 하얀 옷 입고 서 있는데 그 옆에 양쪽에 있는 수십 명이 전부 군인이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2월 16일 날 아버지 생일날 금년에 군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군인들이 이 행사에 안 나오기로 했나? 요번에는 오로지 군인들만 나와가지고 김정은을 에워싸고 있는데 김정은의 파워가 옛날같이 못한 모양이다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날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니까 김정은이가 열병식에서 한 말은 국제 핵 기초를 흔드는 그런 말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했고 실제로 위협수단 개발에 몰두하였다.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제 미국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북한이 정권이 거짓말로 일관된 정권이죠. 그래서 이것이 쇼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조심해서 이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거는 4월 28일자, 오늘 제가 이제 4월 28일 목요일 밤인데 오늘 아침 보이스 아메리칸 뉴스에 북한 정권이 거짓 선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뭐 전문가들이 이제 김정은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핵폭탄 사용의 문턱을 낮춘 거, 이것은 그 인간의 무능함의 발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북한이 갖고 나온 미사일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오늘 아침에 미국의 브루스 베넷 박사라는, 이 사람은 랜드 연구소에 있는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뭐 거의 그 최고의 권위자인데 오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가짜일 수 있다. 가짜일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과거에 진짜 그런 적이 있었고 과거에 갖고 나온 미사일인데 그게 가짜였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화성 17호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화성 15였고 15호,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가짜로 얘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화성 15를 화성 17이라고 최근에 북한이 속인 적이 있는데 북한에 그런 미사일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이라는 나라는 거짓이 많죠. 어떤 사람은 북한을 극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그렇다고 이것을 가짜니까 우습게 보자는 소리는 아니고 전략론의 원칙 하나를 말씀드림으로써 이제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우리나라 특사 두 사람이 손주한테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 꼭 전쟁 일으킬 것 같대요. 전쟁 일으킬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보고한 사람이 있었죠. 그때 왕은 전쟁 일으킬 것 같다라는 보고에 기초를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브루스 베넷 같은 그 대단한 학자가 가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짜일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